우리 임복저자님이랑 같이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하면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연관 키워드가 NFT예요. NFT. 네. 이 NFT는 아무리 봐도 비트코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NFT가 뭐예요? NFT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NFT라는 말은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체 불가 토큰. 우리나라 말은 대체 불가 토큰.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다. 네. 그 이야기인데 좀 쉽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오늘 뭐 500원을 빌렸다. 돈을 빌렸다.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네. 내일 돈을 갚을 때 오늘 제가 빌린 500원짜리 동전이랑 내일 갚는 돈은 똑같은 걸 안 갚아도 되죠. 그쵸. 저희 집에 있는 거 주면 되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에 놀러 가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렌트를 했어요. 네. 오늘 아반떼를 빌렸는데 내일 되돌려 드릴 때는 아반떼를 그대로 갖다 줘야지 길거리에 있는 다른 번호 달려있는 거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게 대체 불가. 어. 그래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말은 디지털로 되어져 있는 무엇인가에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딱 찍고 나서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네. 얘는 유일한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오, 근데 이 NFT가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메타버스랑 정말 소위 말하는 관심이 이렇게 떡상한 거예요? 돈. 관심은 돈? 이게 돈이랑 연관이 있나요? 네, 세상을 움직이는 건 역시 돈이라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네. 메타버스하고 NFT하고 연관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NFT는 가상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격을. 네. 이건 가치가 있어. 네. 부여를 했는데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상에서 내가 샀던 아이템이 이거 실제로 현실 세계의 돈으로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경계를 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NFT가.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그 얼마 전에 잭도시라고 네. 트위터를 만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트위터 한 줄을 네. 경매에 올렸어요. 트위터 한 줄이라고 하면 본인이 트위터에 썼던 그 글? 그쵸? NFT가 요즘 경매가 되거든요. 네. 한 줄을 딱 올리면서 이거 살 사람 소유권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IT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렇죠. 왜 지금 캡처하면 되는데? 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팔린 거예요. 이게 팔린데 금액이 얼마에 팔렸느냐? 금액이 20억가량에 팔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트위터에 대한 그러면은 그 소유권이 적혀 있는 그것이 그렇죠. 만약에 제가 샀어요. 우와. 제가 샀으면은 이건 이인복의 소유임. 이거 네. 인정해주겠다. 20억. 심지어는 디지털 아티스트인 비프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매일매일 디지털 작품을 그려요. 네. 본인이 한 것도 유튜브에다 공개를 하거든요. 매일같이 그린 5,000일. 5,000일 대단한데 네. 이거를 경매에 올려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거 역시 또 700억 가량에 팔렸어요. 700억이에요. 700억이요? 억이에요. 그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온라인에 있는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다운로드가 다운로드 가능하고 가능하죠. 캡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본과 제가 캡처한 것이 가시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똑같아요 그냥. 근데 그걸 왜 이렇게까지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부여된다는 말이 달라지는 이유가 지금은 누군가가 뭘 만들어도 저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가치가 없거든요. 그게 네. 지금까지. 그런데 NFT라는 거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더라도 진짜 소유자는 이 사람이야 라는 걸 모두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시작되는 분위기라서 그래요. 근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MP3 시대로 가면은 네. MP3를 우리가 쓰기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이걸 그냥 다운받았거든요. 네. 그땐 불법 복제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었어 사람들이. 저도. 그래서 출근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야 이번에 나왔어 신곡이야. 뿌리면 오 칭송하고. 맞아요. 이때였던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정립이 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돈을 내고서 인정하고 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복제도 가능한데 불복제는 안 해요. 웬만하면. 그렇죠. 웬만하면 안 하는 이유가 시간의 낭비를 줄였거든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네요. 어플리케이션 우리 설치할 때에도 10,000원짜리 앱을 내가 돈 주고 다운받아야 돼? 과거에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요즘엔 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저렴하네 이건 차라리 저렴하네. 이게 나오니까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NFT에 대한 얘기도 이상하기는 한데 가치를 인정받는 분위기로 가요. 와, 이게 진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 게 네. 저만 못 따라가는 거 아니죠 지금? 네. 그러면은 이 NFT가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건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저희 일반 뭐 직장인이나 일반 사람들과 어떤 연관성을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누구든지 간에 NFT 세상에서는 내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이것도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재화라고 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페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게임이 메타버스로 인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을 개발한 회사 혼자서 돈을 벌지 않아요. 얘네들 지금 플랫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 보니까 오늘 입은 옷 스타일이 괜찮아. 이걸 갖다가 내가 아이템을 만들어요. 우와. 디자이너가 돼서 네. 나만의 센스로다가 만들어 본단 말이죠. 이걸 팔아요. 팔았는데 제페토에서 제가 만든 상품을 산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제페토라는 게임에서 내가 이 옷을 샀어. 너무 좋은데? 만약에 나중에 제페토가 사라지면? 퀘스천이 되는 거죠. 제페토라는 회사가 없어지거나 서버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면 내가 샀던 아이템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아이템은 가치가 없어져요. 근데 이걸 NFT화 시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소유인 걸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가치가 있는 걸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게임 속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 디지털로 내가 뭔가 샀었던 것들 누군가의 작품 이거에서 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게 되고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 이거는 괜찮은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이게 1편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어느 정도 이제야 조금 큰 네.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이 메타버스 세상은 사실 굉장히 지금 큰 시장이고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만 사는 저는 근데 그렇게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였을 때 남는 게 뭔가라는 그치, 생각이 뭐. 사실 들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만나서 좀 불편하더라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NFT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충분히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그럼요. 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단순히 잠깐 즐기는 게 아니고 뭔가가 남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책을 또 내셨잖아요. 특히나 이제 다른 책들과 여기서 비교해봤을 때 그랬지. 간접 광고하려고 했는데 그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NFT에서 정말 유독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그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환상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NFT까지 들어가게 되면 현실 세계의 재화랑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라고 하는 것들 디지털 네. 원본이긴 하지만 이걸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은 모든 걸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이 있는 게 제가 제일 주목하는 시장인 게 네. 수집욕을 자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 10대들이 모여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묶으면은 여기다 글로벌까지 들어가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나오거든요. K-pop. K-pop이에요. 그래서 지금 JYP부터 시작해서 이쪽 회사들이 이쪽 시장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BTS의 작품을 네. 직접 BTS가 사인을 했거나 코인을 발행한 것들 팬들한테 준다고 하면 안 사겠어요? 혈안이 돼서 사죠. 글로벌로 사죠. 단 하나밖에 없대. 경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마도 그런 것들까지 보고 있지 않을까. 그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라고 얘기했듯이 메타버스의 세상이 생기고 가상의 세계가 생긴다는 거는 네. 앞으로는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옷을 디자인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내 꿈을 펼치기에는 회사에 들어가면 좀 그래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가상의 건축물을 만들면은 서점을 만들고 싶다 했었을 때 네. 혼자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알바처럼 고용을 해서 프리랜서가 만들어주게 되는 것들이죠. 그 안에서 글을 쓰거나 그 안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공연 기획자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의 공연보다 훨씬 재밌는 공연을 기획할 수도 있고 훨씬 다른 걸 기획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창의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을 재밌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난 뭘 할 수 있을까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발견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사실 메타버스 이야기 하실 때 뭔가 좀 동떨어진 트렌드?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사람들이랑 대화가 통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제가 넥스트 스텝으로 준비해야 하는 그럼요. 정말 중요한 메가 키워드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나고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해요. 이런 변화가 맞아. 뭔가 모르면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음.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책을 보면 조금 어떻게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일단 책 보자죠. 책에서는 가장 쉬운 내용들하고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써놨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경험이라고 써놨는데 제페토를 경험해라 이런 것처럼 네. 이런 디바이스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오큘러스 캐스트라고 아까 저희 재밌게 갖고 놀았던 페이스북에서 인수했던 오큘러스에서 나온 최신 제품인데 제일 잘 만들었어요. 얘는 스탠드얼론이라 그래서 얘만 쓰면 되거든요. 별도로 이제
디바이스를 연결할 필요도 없고 구매 링크 넣어주시는 거 아니죠?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어차피 모두가 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먼저 경험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지금 하시는 일이 다르시기 때문에 네. 그 일에서 쌓인 경험치가 달라요. 제가 보는 눈이 있고 직접 할 때 눈이 있고 이 눈으로 시각으로 경험치를 보게 되면 아, 난 이걸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인사이트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라도 먼저 한번 발을 담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해볼 건 없거든요. 일단 한번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한번 해보는 걸로. 그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복저자님이랑 메타버스 그리고 NF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흩어져 있던 개념들이 하나로 이렇게 좀 뭉쳐진 기분이 들고 네. 감이 잡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책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저자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